백범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많은 애국지사들이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상해의 이름 없는 골목에 세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습니다. 건물은 3층으로 되어 있더군요. 들어가는 입구로부터 초라함이 그대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쉬웠지만 또 생각해보면은 옛날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1층을 지나 좁은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만 그곳에서 제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찻잔 몇 개, 초라한 부엌살림, 다 입다 헤어진 옷 한 벌, 침대라고 할 것도 없는 허름한 잠자리, 낡은 책상, 그리고 구멍이 숭숭 나 있는 태극기, 하나하나 아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둘러보다가 저는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그곳을 나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넓은 운동장과 숙소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죠. 그곳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내 나라 내 민족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군사훈련을 받았던 장소였습니다. 고향 떠난 몸이지만 그리운 산천 생각하며 다시 내 나라 내 민족 찾기 위해 온 시간을 불태우며 그렇게 울었던 곳. 저는 아무도 없는 난간 한쪽에 앉아서 그만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얻은 내 나라 내 민족입니다. 현충원에 가면은 6.25 전쟁 당시 전사한 학도의용군과 무명용사들의 유해가 안장돼 있습니다. 각 지역 전투에 자진 참전했던 5만여 명의 학도의용군 가운데 전사한 7천여 명은 아직도 시신 무덤을 찾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13만여 명의 군인들은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 그렇게 싸우다가 어느 땅 어느 곳에 묻혔는지 알 길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무명용사라고 부릅니다. 어느 무명용사의 비석에 이런 비문이 적혀 있더군요. 조국을 위해서 네 몸을 숨길 무덤도 내 시체를 담을 작은 관도 사용하노라.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미처 무덤 하나 제대로 만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돌아서기 너무 미안해서 근처에 있는 나무 2개 얼기설기 매어 십자가 하나 만들고 돌무덤 만들고 그 나무 위에다가 철모 하나 얹어 놓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세웠던 내 나라 내 민족 대한민국입니다.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처럼 70여 년 전만 해도 돌 하나 위에 돌도 남아있지 않은 말 그대로 초토화되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때마다 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가 되었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2008년에 타계한 하버드 대학의 세뮤얼 헌팅턴 교수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의 책에서 우리 한국과 아프리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와 아프리카는 모든 면에서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나라의 민족이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그 교수는 한국인들의 절약 정신과 부지런한 근면 정신,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어려움을 참아낼 줄 아는 극기 정신에서 찾았습니다. 한국을 방문했던 존 던컨 박사는 영국이 300년 걸려서 이루어낼 것을 한국은 30년 걸려서 이뤄냈다. 한국은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강의 기적만이 아니라 배고픔 참아내며 서러움 참아내며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고난을 극복한 우리 어버이들의 그
그 희생 위에서 내 나라, 내 민족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일구어온 이 나라가 다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은 에스겔이 본 유명한 환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거기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함석헌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조선조 500년의 역사를 중축이 부러진 역사라고 정의합니다. 순환의 역사였죠. 이것은 정신이 빠져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역사도 정신이 빠지면 아무리 정치를 하고 모든 문화활동을 하여도 어지러울 뿐이다. 조선시대 일본 외놈들이 코앞에까지 쳐들어왔는데도, 저 밖에서는 백성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자기들 당파에만 묻혀 싸웠던 그 당파의 썩은 정신, 자기 이익에만 묻혀서 칼을 들고 서로 싸움질하는 그 얼빠진 정신, 왜 이리도 질기게 우리를 물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다시 어려움을 넘었던 광야 정신으로 가서 이 위기를 넘어야 합니다. 당파 싸움으로 순환을 겪었던 오육의 역사를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하늘과 같은 자기 백성들 버리고 강화도로 도망갔던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도 더 이상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낮은 자리에서 가장 청빈하게 살아야 하는데도 교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성도들을 내 이익의 재료로 삼는 그 부끄러운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나라에도, 우리 기독교에도 생기가 불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준법 정신, 바르게 사는 운동, 성결한 운동, 이 나라 사랑하는 애국운동, 절약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생기가 이 땅 위에 불게 해야 합니다. 칼빈은 국가를 집권자, 법, 국민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 통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인 책임적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나라가 어려울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시대적인 책임을 가지고 누가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하나로 뭉쳐서 기도했던 그 신앙의 맥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보며 희망을 가져봅니다. 우리 국민들은 위기 때마다 위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보며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잘하고 있다 대한민국. 마침내 에스갈 골짜기 안에 있었던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불어옵니다. 그 뼈들이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는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위기를 넘어 우리 대한민국 안에 생기가 불어와 큰 군대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시간에 그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물을 빨아올려 청청한 줄기와 잎새를 내는 나무처럼 이 시간 우리의 목마름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겨울 건너편에 봄을 두시어 희망이 없는 언 땅과 같은 이 민족에게 푸르디 푸른 희망의 연약한 새싹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지나친 탐욕은 모양을 달리하여 다시 우리의 삶의 언저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은 없어도 행복했고 마음껏 먹지 못해도 배불렀는데 지금은 가진 것이 많아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에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지나친 욕심을 거두시어 숨만 쉬어도 감사, 걸어만 다녀도 행복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격려가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큰 비 올 때 서로를 받쳐주는 우산이 되게 하시고 태풍 몰아칠 때 서로를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질 것 있걸랑 이 위기 함께 넘고 나서 비판할 것 있걸랑 이 어려움 이겨내고 한숨 돌리고 이야기하게 하시고 지금은 잘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단하다 대한민국 응원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백성들 안에 퍼져가는 두려움과 불안을 멀어지게 하시고 꺼져가는 경제를 다시 살려내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편견이 서서히 꿈틀대고 있습니다. 민족 간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이, 차별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정치적인 이념 논쟁에 진절머리가 난 저희들입니다. 제발 멈추게 하시어 그런 에너지와 열정이 있걸랑 어려움 당하는 백성들 더 다독거려 당신이 나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발 우리 기독교 일부 지도자들의 입을 막아주시어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말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혼미하게 되오니 우둔하고 우매한 지도자들에게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 주옵소서. 이때 우리가 기도로, 마음으로, 뜻으로, 말로 하나가 되어 위기를 더 끈이 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